자기가 선택한 과목에 따라 가지고 대학교를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울대학교는 이 선택의 어떤 방향을 융합으로 잡고 있고요. 고대에는 어떻게 잡고 있냐면 수능은 점점 2028년부터 절대평가로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은 이제 고교학점제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고교학점제는 이제 두 가지 말이 합쳐져 있죠. 하나는 고교란 말과 하나는 학점제란 말이 있죠. 고교는 뭐 이제 고등학교에서의 학업 역량을 말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교학점제에 4개의 단계가 있죠.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공통과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반 선택과정인데 요게 이제 고교에서 말하는 학업 역량이 될 것 같아요. 그 비중으로 보면 공통과정이 한 22% 되죠. 뭐 국영수사가 이렇게 나가죠. 일반 선택 과목이 이제 그 과목에 따라 가지고 좀 더 좀 심화되는 과목들을 말하죠. 뭐 사회탐구 같은 경우에도 세계지리와 세계문화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말하게 되는데, 일단은 그 부분은 일반 선택 과목이 사실은 고교에 보면 학업 역량을 보여주는 거라고 한 44%쯤 되는 것 같아요, 비중으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학점제는 뭐냐 하면 대학교에서 보고 싶은 거죠. 학점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자기가 선택한 데에 따라 가지고 학점을 주는 건데, 이제 개별화된 맞춤식 학습을 말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자기들이 뭘 하냐, 이제 계열적 합성이라든지 전공적 합성이 나타나겠죠. 어떤 걸 활용하면 되게 좋냐 하면 서울대에서 말한 전공 영역별 8가지 트랙으로 나누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8가지 트랙은 일단 문과, 이과로 나눕니다. 전통적으로. 문과 과목 중에 최고는 뭐죠? 상경계죠. 상경계 트랙이 있겠죠. 경제학과나 경영학과는 트랙이 있겠고, 이과 중에 최고의 트랙은 뭘까요? 지금은 이제 의학 계열이겠지만 옛날 같은 데는 이학 계열이라고 해가지고 물리나 화학 같은 거 하는 이학 계열이 있겠죠. 이걸 2개 축으로 이제 옆으로 이제 쭉 깔려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상경계열 앞에는 뭘까요? 옛날 전통적인 문과 과목, 그렇죠. 인문계열 있죠. 인문학이라는 그런 과목이 있겠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상경계열이 보면 경제학과는 사회과학 계열이라고 안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사회계열이라는 게 있죠. 사회학이라는 게 같이 결합되어 있는 거. 서울대도 보면 사회과학대학이 한 7개인가 8개 과가 있는 것 같아요. 요 부분이 이제 과학하고 약간 결합되는 형태죠. 사회를 과학적으로 보는. 그 사회과학 계열. 요런 식으로 3개가 이제 나란히 있게 됩니다. 요렇게. 인문계열, 사회과학 계열, 상경계열, 요렇게 있게 되죠. 그래서 서울대학교에서도 보면은 그 면접을 볼 때 사회과학 면접이라든지 인문학 면접, 요렇게 2개로 이루어져 있죠. 요렇게 짜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리 면접 같은 게 있겠죠. 수리 면접은 바로 뭐냐, 그럼 이공계열 애들이 잘하는지 안 하는지를 파악하는 그런 면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학계열하고 공학계열을 또 나눠볼 수 있겠죠. 순수한 이과, 자연계 학문이었던 물리, 화학 요런 것들 하는 게 자연계열, 그러니까 이학계열이라고 그러고, 또 하나는 뭐지, 그럼 이거를 보면 기술적으로 녹여낸 게 공학계열이라고 하겠죠. 요즘에 떠오르고 있는 의학계열, 맞죠? 의치, 한수가 여기 들어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체능 계열이라는 게 있겠죠. 예체능 계열이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걸 다 망라해서 묶어주는 융합 계열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트렌드는 공이 8개지만 마지막에는 보면은 전부 융합으로 이렇게 깔때기처럼 짜져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서울대의 8개 전공 트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교학점제도 마지막에 융합 선택이라고 있잖아요. 서울대도 마지막에는 융합 계열이라는 게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걸 8개를 가지고 서울대는 어떻게 하냐 하면 다양한 8개의 공이 배합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융합을 하라 그러죠. 근데 고교학점제도 마지막에 보면 융합 선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융합 선택은 바로 뭐냐면 고교학점제 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첫 번째 보면 공통과정에서 학업 역량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일반 선택에서 보면 또 그 학업 역량이 심화된 걸 보여주면 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전공 선택에서 이제 자기의 어떤 계열적 합성 같은 걸 보여주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융합 선택에서 보면은 자기가 어떤 공을 조합했는지를 대학교에 보여주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진 게 고교학점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만약에 의대를 간다 그러면 서울대는 어떻게 설계하고 있냐 그러면 1, 2학년 때는 물리나 생물이라든지 화학 같은 걸 배우죠. 그래서 이학 계열을 배우고, 그때 이제 복수 전공 같은 걸 시켜가 컴퓨터 공학이라든지 AI라든지 이런 걸 같이 배우는 식으로 짜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3학년 가서 이제 전문적으로 의학을 배워가겠죠. 그러고 난 이제 의학만 배우는 게 아니라 의사도 결국 많은 부분이 경영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바이오 경영이라든지 이게 결합되어서 이제 또 배우게 되겠죠. 그리고 투자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배우게 되니까 경영이 같이 결합되는 거죠. 결국 의대를 나와도 보면 5가지의 전공 트랙을 가지고 졸업한다. 이렇게 보시면 서울대에서 가지고 있는 앞서 있는 의학 인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고교학점제에서 과목 선택 정말 중요할까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기가 선택한 과목에 따라 가지고 학점제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대학교를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수능은 중요할까요? 수능은 점점 2028년부터 절대평가로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2030년 정도 되면은 절대평가화 될 거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수능의 비중은 줄어들고, 그 다음에 뭡니까? 자기가 선택했던 과목에 대한 어떤 자기 역량을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듣겠죠. 과거에는 내신 성적이 전부였지만 이제 대학은 어떤 과목을 선택한가를 가지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대학교마다 결이 좀 다른데, 서울대학교는 이 선택의 어떤 방향을 융합으로 잡고 있고요. 고대에는 어떻게 잡고 있냐 하면 전공 역량을 잡고 있고요. 연대 같은 경우에는 기술 역량과 그 다음에 글로벌 역량을 같이 보여주는 두 개로 잡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 가지고 고교학점제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고교학점제 보면 메뉴가 진짜 많습니다. 공통과정을 넘어서서 일반 선택만 보더라도 선택할 먹을 것이 많죠. 뷔페식으로 다 차려져 있어요. 그 DIY를 되게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공 선택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융합 선택에서는 뭐 끝판을 보여주죠. 그래서 자기의 어떤 역량을 다 보여주기 때문에 과목 선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예전에는 그러니까 필수 과목만 들었지만 이제는 선택 과목이 다양성으로 말미암아 단순히 점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학생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학업을 설계했는지를 평가하게 되죠. 즉 과목 선택이 전공 적합성 아니면 계열 적합성을 증명하고, 이게 보면 융합이 잘 돼 있냐를 파악한다는 거죠.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축구 구단인 같은 데서 선수를 뽑는다 그러면 이 친구가 보면 공격수인지 수비수인지 아니면 골키퍼인지 아니면 미들필터인지 뭐 이런 것도 다 보는데, 어떤 애를 뽑냐 그러면 다 잘할 수 있는 애, 공격수도 잘하고 수비수도 잘하고 골키퍼도 잘할 수 있는 애, 그런 공을 많이 가진 애를 뽑으려고 합니다. 왜냐 그러면 여러분이 사는 시대는 보면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약간 뭐라고 할까요? 독해력이나 아니면 사고력 부분에서, 업무 역량 부분에서 AI 도움을 받으면 굉장히 쉬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진 역량 같은 게 결합할 수 있는,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게 AI 시대의 생존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 딥러닝이나 이런 방식으로 해결되기 때문에 다양한 공을 가지고 다양한 영역을 펼칠 수 있는 영역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융합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진로 선택, 융합 선택이 그럼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럼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두 가지 축으로 보셔야 됩니다. 기술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AI 쪽에 보면 진로의 어떤 선택 방향이 잘 잡혀야 되고, 자기가 가고자 하는 어떤 영역에서, 전공에서 잘 이 AI라든지 그 다음에 글로벌 어떤 시장 상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노동시장의 모습이 잘 융합된 형태로 이루어져 컨비네이션을 잘 짜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피자를 말하자면 어떠냐 하면, 옛날에는 보면 페퍼로니 피자, 그 다음에 뭡니까? 치즈 피자, 이런 식으로 됐는데, 이제는 뭐냐 하면 컨비네이션 피자를 지향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공대를 지원하는 학생이 전통적으로 보면 기하나 융합과학 실험을 해야 하면 대학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겠죠.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와서 여기랑 결합될 수 있는 AI라든지 그 다음에 양자 물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한다면 이 양자 반도체의 어떤 흐름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술 혁신의 방향을 보고 이 학생을 점점 뽑아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전공과 무관한 과목을 선택한다 그러면은 대학에서는 일관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고내에서도 보면 자기의 어떤 탤런트가 잘 늘어나는 식으로 배합을 하면 자기를 또 잘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비교의 전략으로 자기의 핵심 전략으로 삼으면 되게 도움이 될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에서는 8개 트랙으로 나눠가지고 학생들도 무전공으로 만들어서 8개 트랙 중에서 최소한 3개의 트랙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서울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하면, 의대를 대학교 3학년 때부터 뽑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1, 2학년 때는 어떤 걸 배워야 되냐 하면 이학 계열에서 물리나 화학이나 생물 같은 걸 중점적으로 배우고 난 다음에 또 뭐를 배운다? 컴퓨터 공학이라든지 이런 거 있죠. 공학 계열도 배우고 난 다음에 의학으로 오면 AI 의사가 될 수도 있고, 바이오 혁신을 이루는 의학자가 될 수도 있죠. 그런 식으로 다양한 공을 설계하는 식으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걸 짜서 고교학점제 준비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목 선택이 막막하다 그러시면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자기를 봐야 됩니다. 자기는 8가지 공 중에서 어떤 공을 가지고 있는지를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자라면서 키우기도 했고 아니면 자기 네트워크를 통해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걸 저희가 원인하고는 28년 동안 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의 공의 어떤 형태라든지 쉐입이라든지 공일 수도 있고 삼각형일 수도 있고 네모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크기라든지 그러면 색깔이든지 이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전공 역량을 잘 쓰게 할지를 잘 만들어주는 대치동의 1타 학원인 원인학원에서 한번 컨설팅을 받아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번에 신청하시면 무료로 해드립니다. 빠르게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 일정하게 시간 내에 주시면 저희가 학생에 맞춰서 어떻게 진로 선택, 융합 선택, 고교학 심지를 준비할지 맞춤식으로 컨설팅도 해드리니까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